5층 로지크 과학학원 원장 김연경입니다. 예전에 프라임 리더스에서 물리 논술도 했었고 권 원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이번에 다시 또 수능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육모가 있었죠. 성적이 만족스러운 고3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원인을 찾고 이제 해결을 해야 한 시점이 왔습니다. 많은 고3 이과 학생들 지금 현재 문제가 아마 과탐일 거예요. 그동안 국영수 열심히 하느라고 과탐 공부 양이 현저히 부족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가 왔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강의가 없습니다.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아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에 합류할 때에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돼요. 그 친구들을 위한 클래스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물리학 원수능은 어떨까요? 일단은 의외로 수학적인 기술을 별로 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칙 연산이면 다 되고 뭐 아주 어려운 계산이라면 그냥 연립방정식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과 과목이 사실은 이 사고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제 물리가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발상력이 좀 더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개념은 다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리를 처음 공부할 때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또 높아진 문제에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 희열감이 다른 과목들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물리의 장점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제 지식 베이스의 과목이 아니라 보니까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해서 실력이 쌓여 있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틀렸을 때 마지막에 이제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복귀해 보면 아, 이 부분에서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해서 그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나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인다면 모의고사의 성적과 수능 성적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장점입니다. 그러면 작년 수능 시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EBS 수능 특강의 소단원이에요. 소단원이 1에서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체크 부분은 좀 더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가 이제 20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옆에 적혀 있는 숫자는 이제 작년 수능 문제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 수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표시했고 이게 농도가 좀 달라요. 이렇게 흐린 농도의 문제들은 저난이도 문제, 그리고 좀 더 농도가 높아질수록 고난도 문제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바로 소단원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흐린 농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제 내가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그것에 따른 문제를 풀었고 그 내용을 내가 잊고 있지 않다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중학교 때 물리 원선행을 하는 친구들도 내용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농도의 문제는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개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 잘 오답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만들어지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 역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이제 대망의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페이지는 좀 어렵죠. 흐린 농도에 문제가 없고 특히 이 18번, 20번 문제는 가장 작년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틀렸던 문제들 오답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이런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풀었더라라는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쌓여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문제들, 외부 문제들을 풀이해서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내가 좀 더 좀 여유롭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져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의 기조가 교과 외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러한 킬러 문항들, 교과 외의 내용이 필요한 킬러 문항은 배제시키겠다라는 게 의도였고, 사실 작년 설명회 때도 제가 과탐은 교과 외의 내용을 소재로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예상대로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져서 나왔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낮아졌냐면 이제 어머님들이 물리가 왜 그렇게 어렵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화학하고 차이점은 화학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길은 보이는데 그 길이 굉장히 어렵고 물리는 이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일단은 그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발상력이 뛰어난 발상력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막상 그것만 찾으면 사실 화학에 비해서 그걸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주 고난도의 발상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 아이디어를 내가 찾아서 그거를 막 전개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기존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좀 있고 식을 잘 착실하게 써서 그걸 연립해야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시간 안에 좀 더 풀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나오기는 했고 올해도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18번 작년 수능 문항이고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매우 비슷하죠? 연계성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 얼마 전에 있었던 모의고사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실게요.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렇게 빈칸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여태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이 좀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읽는데도 좀 시간이 요구되거든요. 상황을 이해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이 짧아졌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문제 길이가 짧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고 특히 매해 6모나 9모 평가 문항을 보면은 와, 이 문제 참 잘 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6모는 매우 새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많이 보던 문제들. 그리고 특히 작년 올해 6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번 문항이 일과 에너지, 그러니까 가장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이었는데 난이도가 EBS 수능 특강 한 2점 정도의 난이도 정도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굉장히 그냥 간단했어요. 암산으로 거의 가능한 그 정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컷은 48점, 그리고 2등급 컷은 44에서 45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쉽게
문제를 읽으면서 상황을 빠르게 집중력 있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나온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과 관계식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떠올라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머릿속에서 계획을 해서 풀이를 해야 하는데, 그 풀이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미지수를 많이 만들지 않고 간단한 문자를 이용해서 같은 식계산을 하더라도 더 빠르게 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학생한테는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실질적 개념 맵이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개념 말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맵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이했던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씩은 잘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틀리더라 하는 파악이 있어야 되고, 그 실수 이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스트 수능 클래스 이제 어떻게 빠르게 수직적인 점수를 향상시키기에 공부를 시킬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16문항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크게 축소 상승 전략 인데요. 이제 축소는 못 푸는 문제의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상승은 실력을 상승시켜서 이제 남은 고난도 문제들에서 자, 축소 상승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첫 단계는 우선은 20문항 중에서 16개를 맞추는 문항입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먼저 얻어내자인 거죠. 응용이 한정적인 단원들은 이제 열심히 개념을 공부하고 암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들은 꼭 맞추도록 하고, 그다음 역학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선은 전환도 역학부터 해서 학생이 이제 좀 식을 적용해보고 익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2개를 더 맞자예요. 일단은 내가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굳히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또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면서 굳혀야 되겠고, 이제 난도를 좀 높여서 역학 공부를 합니다. 사실 역학은 계속 쭉 지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비역학 부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요즘에는 역학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전자기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고난도 비역학 문제까지 이제 좀 공부를 들어갑니다. 난이도도 업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문제들은 예전에는 손을 써서 풀었다면 이제 손을 쓰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이게 틀렸던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새 문제를 푸는 게 좋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건 굉장히 하기 귀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틀렸던 문제는 다시 나왔을 때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복이에요. 양도 중요하지만 반복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는 문제가 2문제밖에 남지 않죠.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계속 해왔던 부분들은 계속 연습을 해서 굳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역학, 고난도 비역학의 문제수를 늘려서 좀 더 학생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 난이도 높이면서 반복을 지속하고, 여기서는 이제 실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수능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회차별 커리큘럼이고 일단은 요일은 금요일 저녁 6시에서 9시로 잡았고요. 이제 근데 반이 구성되는 학생들의 어떤 공부 정도나 실력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은 좀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강의를 하는가, 뭐 사실 제가 강의 경력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뭐 저의 잘하는 부분도 제 스스로 알고 또 저의 강점도 알고 뭐 잘 가르치는 강사이자 실력이 있는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가 사실 수능 과목 중에서 가장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나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저와 물리를 좀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내신으로 저랑 물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수능으로 거의 대부분 물리를 선택해요. 그게 이제 저와 공부를 하면 물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고 논리적이면서 아주 확실하다. 그래서 물리를 좀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리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요. 사실 이 물리라는 과목이 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물리로 선택한 친구들은 이 과목이 좋아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죠.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뭔가 문제별로 엄청난 대단한 풀이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모든 과목이든 해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보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빠르게 접목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과 문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 풀이법은 아주 간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상승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점수도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